공개 토론장이 열리고 있는 하버드 토론회장. 한 외국인 학생이 중국인 교수를 지목하며 정말 교수가 맞냐는 말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 교수는 애써 외국인 학생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가려고만 하고 바로 그때 강의실에서는 우하는 야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곳 토론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출신의 니콜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양한 나라들의 언어학 전공 과목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그 나라의 언어를 탐구하는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한국은 언어뿐만 아니라 국가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매력이 있는 나라인 것은 물론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편리한 삶의 질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버드의 공개 토론회장에서 현재 한국의 위상이 다른 나라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괴한 사건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중국 상하이 대학교 소속인 다수의 중국인 교수들을 초청해서 한 가지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자리였고 저는 첫 번째 토론자로 선정되어 한국과 중국의 언어 방식 그리고 도시 인프라를 비교해 왜 현재의 한국이 구시대적인 나라 중국을 극도로 초월하고 말았는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교수님들은 하나같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아직도 빗물을 식수로 마시는 가난한 천민 한국이 중국을 앞지를 수 있겠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중국 교수님들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현재의 한국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중국의 대학교로 취업 유학을 오고 싶어 혈안이 되어 있다며 한국에 익숙한 저조차도 처음 듣는 발언들을 늘어놨고 저는 그들의 황당한 주장에 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그때부터 토론회의 참석자 자리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중국 교수들을 향해 저 사람들은 그저 한국을 깎아내리는 선동 중국인들이라며 거센 야유가 날아왔고 역시나 중국 교수들의 발언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듯 근거 없는 선동 발언들로 가득했는데요. 결국 저는 곧바로 녹음기를 켜고 중국 교수들의 발언을 녹취하며 10분 뒤 있을 역광광 질문을 위해 그저 조용히 그들의 기괴한 발언을 녹음해 나갔습니다. 아직도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하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있다니 정말로 놀랍습니다. 지금 한국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빗물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중국인들이 그저 수돗물을 틀고 그 물을 끓여서 따뜻한 차를 마음껏 마시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목마름마저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나 방금 학생의 주장은 한국을 전혀 모르는 단 한 번도 한국의 실체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외부인의 시선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 지금 확실한 후진국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가요? 단순한 경제 상황을 떠나 지금 한국인들은 중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인으로서의 시민권이나 학위를 얻는 것은 국가적 계층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현재의 한국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망국이 되어버렸다는 증거가 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의 공항을 가보면 입국심사대에서 중국인들의 여권이나 시민권 서류를 구매하고 싶다는 한국인 무리를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명하게도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시점부터 중국인으로서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현재 한국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국토 면적 중 대부분이 쓸모없는 산악지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는 건물을 지어 올릴 땅이 없고 땅이 없다 보니 생산적인 건물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을 보세요. 현재 중국은 넓은 지대를 통해 한 면적당 엄청난 수의 건물을 올리고 있고 이것이 곧 중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심 수도인 서울을 가더라도 길거리에서 젊은 청년 노숙자들을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한국인 청년들은 중국인을 보면 돈이라도 한 푼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게 일상입니다. 현대의 시대에서 산이나 공원, 이런 자연 친화적인 인프라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중국 정부는 일찍이 그 이유를 알아차리고 이를 개선의 도시 인프라로 바꿨지만 한국은 멍청하게도 자연을 보존하는 후진국다운 발상을 보이고 말았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한국에 있는 산의 대부분은 노숙자의 쉼터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그들은 주차장이라는 시설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차장이라는 시설은
필연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 있어야 유지가 되는 시설이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너무 가난하다 못해 차를 사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주차장 사업이나 각종 관련 시설 사업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곳의 학생들도 이건 처음 알게 된 사실 아닌가요? 바로 이러한 이유가 한국의 실체가 가난한 나라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나 TV 프로그램에서는 오히려 지금 한국이 중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앞서 토론의 주제로 한국의 장점을 나열한 학생 또한 이런 기괴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토론 주제를 준비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중국 이민을 위한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여야만 한국의 가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의 공백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18년도부터 한국으로 이민을 확정짓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작전에 당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 한국인들은 스스로 속국인 한국을 떠나 자신들의 모국이자 부유한 나라인 중국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길거리를 가보세요. 한국인들을 길거리 한 블록마다 계속해서 마주칠 수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중국인이라며 스스로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에서는 조기 중국 이민을 위해 어린아이들에게 중국말을 가르치고 중국어를 배우는 학급의 교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왜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하고 희망적인 나라인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발언에 의견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신의 질문이 있다면 기꺼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천민의 나라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말이죠. 중국 교수님은 상당히 격앙된 톤으로 뻔뻔한 발언들을 이어나갔고 역시나 중국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토론회 평가단 측에서는 것엔 반발이 들어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 교수의 발언은 한국을 정말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저 거짓 사실에 불과한 것도 모자라 중국 교수의 말대로라면 마치 한국이 식수를 먹을 수 있는 정수기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교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증거를 근거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말로만 모든 자료들이 100% 확실하다며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은 국가가 태생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며 정말 저 사람이 교수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발언들을 나열하기 바빴어요. 결국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를 종료시킨 뒤 더 확실한 자료로 중국 교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곧바로 제 노트북을 가져와 토론회 강당화면에 연결하고 하나의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해당 영상은 제가 직접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갔을 때 촬영한 영상들이었고 그 영상 속에는 선진국 한국인들의 부유한 삶이나 놀라운 도시 인프라, 그리고 아파트라는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최첨단 주거단지에서의 촬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영상을 틀자마자 중국인 교수는 헉하는 소리를 냈고 저건 모두 가짜라는 1차원적인 변명을 늘어놓으며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들은 중국 교수님의 주장과는 다르게 정수기를 써서 매일매일 신선한 물을 마시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의 수도 수질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혹시 이 사실을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정정을 1차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교수님의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한국인들이 가난한 한국을 떠나기 위해 중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인데 실제 상황은 전혀 반대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의 고학력, 고임금자들이 모여드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대에서 한국은 디지털 사업과 IT 소셜 미디어가 만나 돈이 흐르는 최고의 나라로 변하고 말았고 코로나 이후 세계 1위 수준의 IT 사업체를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죠. 공식적으로 한국통계청이 23년도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권의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한국으로의 이민을 오직 경제적 안정감만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까 교수님이 주장하신 한국인들이 가난한 한국을 도망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현재의 중국인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은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조건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교수님의 주장 오류와 상관없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최저시급은 1,100원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시급이 1만 원에 육박하는 한국과는 약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들의 월급은 이미 중국인들을 앞지른 지 오래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중국 국가 경제의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아프리카의 기아위기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국의 젊은 청년들은 배고픔을 피하지 못해 단순하게 굶어 죽는 일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이제 그것은 중국의 국가적 범죄 활동으로마저 이어지고 있죠. 이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여권 지표입니다. 한국은 현재 새로운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공동 1위에 가까운 2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중국은 선진국 여권 순위 리스트에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즉 현재의 중국은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보더라도 이제 후진국에 가까운 국가 경제와 시민의식을 갖추고 말았다는 증거이죠.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의 1차 노동자들은 전부 한국의 대기업 생산단지로 취업을 시도하고 있어요. 중국의 대기업이 직접 한국의 중소기업에 요청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1차 노동자들이 이동하는 대표적인 근로이동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제가 직접 보여드린 영상은 물론 객관적인 지표만을 확인했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나요? 아마 절대 그렇게는 못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인들은 그저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중국의 대학교에서 토론회에 참석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와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강의나 토론회에 끼어들어 무지성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며 중국을 올려치게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중국이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객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나라입니다. 아마도 다음 세대의 전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성과 도덕성, 그리고 우월성을 가진 나라를 굳이 뽑아야 한다면 그건 바로 한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한국은 무려 매년 70% 이상의 국가 발전 속도로 중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의 나라들까지 추월하며 성장해왔고 이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합쳐져 기괴한 수준의 국가 발전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 사이 교수님께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던 중국은 1년마다 약 3%의 성장을 이룬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의 평균 시급이나 월급 부분에서는 30% 이상 하락하며 중국인들의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특히나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강대국 국적을 가진 나라의 사람들을 상대로도 꺾이지 않는 신념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아시아권 나라의 사람들은 유럽권의 강대국 국적 사람들을 만난다면 자신의 의견조차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리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인들은 똑부러진 의사전달 능력과 두뇌력으로 이를 제대로 완수시키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DNA 자체는 한국인들의 도시 인프라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간결하고 빠른 속도의 도시 인프라나 편리한 공공시설들은 한국만의 독특한 선진국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죠. 한국의 이러한 특징은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게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되는 선진국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매력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며 높은 고임금과 안전한 치안 그리고 도시 인프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한국으로 이민이나 취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말았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한국의 놀라운 마술이 또 한 번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교수님께서 깎아내리신 한국의 산악지대, 즉 자연보존 인프라 시스템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아까 한국이 태생적으로 산악지형이 많은 불행한 나라라고 했지만 현대 시대에서 한국의 기후 조건과 산악지형은 엄청난 축복이 되어주고 있어요. 특히나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은 언제나 자연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왔고 이는 대표 선진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출생지인 중국 또한 자연과 도시를 함께 지키는 것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산악지형을 그대로 살려내 도시와 융합시키는 새로운 자연친화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가보면 빌딩 바로 옆에 산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한국의 놀라운 건축 시스템은 이를 적절히 융합시켜 직장인들의 활기가 되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시민의식과 기술이 부족한 중국에서는 자연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 지경입니다. 중국이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도시공원은 경제몰락으로 노숙자들이 전부 차지해버렸고 이에 더해 중국인들의 야외 생리현상 해결 문제 때문에 자연이라는 인프라 시설 자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교수님이 아닌 여기 이곳의 다른 토론회 참석자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중 후진국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 먹거리를 책임질 선진국의 나라는 누가 될까요? 저는 모두가 이미 한국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교수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길길이 날뛰며 한국의 산악지형은 도시 인프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연이 없고 공장만 있는 중국이 축복받은 국가라는 말을 반복했고 이 모습은 흡사 괴물 그 자체였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그때부터 토론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다른 교수분들과 학생들은 중국 교수를 향해 어떻게 그런 지식으로 교수가 될 수 있었냐며 교수 자격증을 직접 보여달라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고 몇몇 외국인 학생들은 중국 정부에서 보낸 교수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인 것 같다며 큰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교수님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높은 목소리의 톤으로 한국을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한국이 어차피 잘나봐야 중국의 속국인데 이 사실은 알고 있느냐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그 중국인 교수와 같은 토론회장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토론회 질의응답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중국 학생이 나타나더니 뜬금없이 한국이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봐야 의료시설조차 없는 후진국인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중국인을 향해 적대심을 드러내면 한국인들이 아플 때 중국의 병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냐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협박 질문을 날렸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이어진 그 중국 학생의 발언은 중국인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이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을 어느 정도 추월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그것을 좋아할까요? 후진국 인프라 한국에서는 항상 의료시설 인프라가 부족해왔고 한국의 부유층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나라 저희 중국으로 와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이라는 선동 발언을 지속해서 행한다면 과연 중국에 있는 의료 인프라들이 한국인들을 향해 문을 열어줄지 모르겠네요. 단순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인들은 아직 의료 인프라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후진국이고 사람은 늘 언제나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정말 중국이 자신들보다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저희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인들을 향해 의료 인프라를 개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수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MRI를 찍을 수 있는 기계조차 없는 의료 후진국의 나라이죠. 한국인들이 아플 때마다 된장을 몸에 바르거나 먹는다는 농담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심 수도인 서울에는 병원이라는 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1% 부유층을 위한 시설이지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에게 좋은 것은 한국이 중국보다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 마음 편하게 중국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의료 인프라 부분만 확인해봐도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가난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왜 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난 나라라며 계속해서 주장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중국은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길거리 약국조차 존재하는 위대한 나라예요.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길거리 이곳저곳 약국을 만들었고 이는 중국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플 때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선진국 의료 인프라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그들은 지금 병원뿐만 아니라 간단한 약국조차 없어서 감기라도 한 번 걸리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한국인들은 중국에게 잘 보여 중국의 의료 인프라를 스스로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아마 많은 중국인들이 제 말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 인프라에서 이미 한국은 중국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또 다른 중국 학생은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의 의료 인프라 지원이 없다면 한국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볼 것이라고 주장했고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특히나 중국 학생의 발언들은 대부분 거짓인 것도 모자라 한국의 의료 인프라 수준을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한 심지어는 한국의 놀라운 병원 인프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발언에 불과했고 이건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토론회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던 주최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잡더니 그 중국 학생을 제대로 참교육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을 향해 중국에서는 약국이 존재하는 것이 자랑이냐며 일가를 날리셨고
바로 그때부터 중국 학생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길거리에 약국이 존재하는 것이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놀랍게도 한국은 심야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가 이미 도시 외곽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학생은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중국의 대형 병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한국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수술 기술을 익히고 있어요. 즉 중국이 의료 인프라 선진국이 아닌 한국이 전 세계의 의료수술 기준이 되어 각종 기술을 다른 나라 의료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나 한국의 수술 기술과 의료 인프라 시스템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그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모든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섬세한 로봇을 이용한 수술 기술은 아직 그 어떤 나라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이 의료 인프라가 없는 후진국 중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중국인 학생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모든 것들을 깎아내리며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발언들을 하면 당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나요? 중국이 영원한 후진국인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는 것에만 급급할 뿐 중국인들이 실제 시야를 넓히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한국인들의 삶의 문화를 알게 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중국인들은 점점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학생의 발언은 완전히 우물안 개구리와 똑같은 한국의 의료기술을 전혀 모르는 발언에 불과했죠.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은 지하철에서마저 구급시설이 운영되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신개념 시스템이죠. 오늘의 토론 자리가 아마 한국과 관련된 주제이다 보니 중국인 학생들이 이렇게나 날뛰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토론회의 참석자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중국이 천민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들은 계속 선동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 전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의 공개 토론회 회의장. 중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강한 비속어마저 섞인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인 교수는 후진국 한국의 국방력은 중국의 상대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낮은 전투기가 하늘에 떠봐야 중국의 항공모함에 단 1초 만에 박살난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외국인 학생의 논리적인 일갈 한마디에 토론회장은 순식간에 중국인 교수를 비웃는 분위기로 바뀌고 마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 버밍엄에 살고 있는 제푼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영국의 버밍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군사무기학을 복수 전공하며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어제 전 너무나 우연하게 한국의 국방무기 그리고 국방력과 관련된 강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상당히 기괴한 일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버밍엄 대학교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각 나라의 대표 교수들을 초대해 버밍엄 대학교 학생들과 공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이벤트 아닌 이벤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그날은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 초청 교수들이 대거 참석하며 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이 토론회장에 많이 참석했는데요. 하지만 토론회의 중심 주제가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력에 관한 이유 때문인지 중국 교수들은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뜬금없이 한국의 국방 능력은 중국의 상대조차 안 된다며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의 국방력과 군사무기 기술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교수는 지금 한국은 경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파상국가나 다름이 없다며 그들의 군사무기 기술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된다고 했고 오히려 중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이나 군사력을 유럽권의 나라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이상한 주장을 이어나갔는데요. 하지만 중국인 교수의 말이 길어질수록 토론회장의 학생들은 격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이미 전쟁과 밀접한 유럽권의 나라들에게 최신식 무기 수출을 담당하는 중심 나라였던 것은 물론 미국조차 한국 군사무기의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힘쓰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중국인 교수의 주장은 거짓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인 교수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토론회장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국의 군사 능력을 그저 무식하게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국방 능력이 정말 실존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중국 출신의 국방 전문 교수이지만 한국의 추악한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버밍엄 대학교 학생들은 한국이 얼마나 후진국이고 국방 능력이 나약한지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제가 다시 한번 명예 중국인의 이름을 걸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최저시급의 경우 200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아시나요? 중국의 최저시급의 경우 현재 5만 원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이는 정확히 250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 경제지표로만 비교해도 이미 2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미사일과 전투기 그리고 신형 탱크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자신들이 최첨단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며 현무5라는 어처구니 없는 군사무기를 전 세계에 발표했죠. 저는 바로 여기에 한국 군사력의 수준 낮은 진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돈이 사실상 전혀 없는 나라예요. 그럼 저 현무5는 뭐냐? 당연히 저희 중국 정부 측에서 기술과 자본력을 뒷받침해줘서 개발할 수 있었던 신개념 군사무기이죠. 자연스럽게 한국의 현무5 기술력을 보고 많은 나라들이 군사무기 체결 요청을 한국에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한국은 약 2년 정도만 지나면 현무5를 수출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겠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돈을 모두 차지하는 나라가 저희 중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현재의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군사무기 수출 허들을 낮춰주는 바지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와 국방부의 태도를 보세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현무5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면서 중국에게 고마움은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우리 중국과의 전쟁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무5를 통해 박살낼 수 있다며 어처구니 없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중국이 워낙 착한 나라여서 다행이지 만약 한국에 몰래 기술을 제공해준 나라가 미국이었다면 한국은 지금 박살이 났을 게 분명하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전혀 모르던 한국 군사무기의 비밀입니다. 저희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을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주체적인 군사무기 기술 개발과 주도적 환경을 갖게 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저희 중국의 속국이어서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한국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 동아시아 전체 지역의 위상을 너무나 많이 떨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동아시아 지역의 위상 약화는 중국에게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저희 중국은 그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해서 지금 중국에게 받은 고마움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나라가 이제 완전한 선진국이며 경제대국, 심지어는 군사력에서도 세계 1위라며 황당스러운 국방 홍보를 하고 있죠. 저는 바로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오늘의 토론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저희 중국인들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그 어떤 국가의 사람들도 한국의 추악한 현실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나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우리 중국과의 전쟁도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이 쉽게 이길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정말 어린 아이조차 알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이 이기는 것이 100% 확실합니다. 한국은 지금 중국의 자본 능력으로 만들어낸 현무5를 제외하면 그 어떤 대대적인 군사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전투기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한국이 최신식 탱크를 갖추고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총알조차 없는 총을 들고 있는 중국의 인구수보다 적은 지상 병력이 전부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국방 선진국이며 동아시아 지역의 최대 선진국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한국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후진국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혹시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학생이 이곳 토론회장에 있을까요? 아마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공항에서부터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100% 나쁜 쪽으로 말이죠. 한국의 인천공항이 선진국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의견과 달리 현재의 인천공항은 운영 예산이 부족해서 에어컨과 전등마저 없는 어둠의 공항으로 바뀌고 말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묻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한국 공항의 모습들과 그 화려한 길거리의 모습들은 전부 뭐냐고 말이죠. 그것에 대한 제 대답은 그 자체가 이미 각본에 맞춰 촬영된 거짓 영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을 잘 보세요. 영상을 보시면 한국은 길거리에 화장실을 지을 돈조차 없어서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고 이는 길거리를 극도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없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에서 자신들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추락할까봐 손을 써놨기 때문이겠죠. 한국의 진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서울 근처의 외곽 위성도시들로 여행을 가봐야 합니다. 길거리에는 한국인들의 생리현상 결과물이 가득하고
길거리를 정비할 수 있는 공무원 시스템조차 없어서 거리는 이상한 냄새가 가득하죠. 지하철과 버스는 끊긴 지 오래이며 한국인들의 90%는 오직 도보만을 통해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인들의 설문자료를 살펴보면 직장까지 3시간 정도 걸어간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설문조사 결과이죠.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선진국인 중국은 어떨까요? 저희 중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거의 모든 중국인들의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인 나머지 모두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오히려 노숙자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은 국가 자체가 부유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지는 뻔하겠죠? 오늘 토론회의 시작을 알리기 전 제가 한국의 진실을 이렇게 알리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정보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이고 국방력도 좋은 나라라는 거짓 주장 말이죠. 제 의견에 반박이 있다면 지금 손을 들고 말해보세요. 한국인을 제외하고요. 중국인 교수는 정식적인 토론회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앉은 자리에서 무려 30분을 한국을 깎아내리며 떠들었고 이 모습은 흡사 중국의 세뇌에 완전히 빠져버린 중국인의 모습 그 자체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중국 교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토론회장에 참석했던 학생들은 저 중국인 교수가 내뱉은 거의 모든 주장들이 단순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직접 반박하겠다는 아우성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수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반박을 주장하는 그 학생들을 향해 저 학생들은 전부 한국인의 피가 섞여 한국을 옹호할 줄밖에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며 정말 교수 같지도 않은 비난을 일삼았고 결국 토론회장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토론회장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국 교수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고 바로 그때 토론회장 구석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한 외국인 학생이 자신이 직접 저 중국인 교수와 한국 관련 내용으로 1대1 토론을 해보겠다면서 단상 위에 자리를 요청했고 토론회장 주최 교수님께서는 중국인 교수의 탈출을 막은 채 너무나 흔쾌히 그 학생을 토론 대결 자리로 불러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 학생은 자리에 앉자마자 충격적인 질문으로 중국 교수의 코를 완벽하게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최저시급은 지금 1만 원이고 중국은 4천 원 정도예요. 이건 중국 통계청이 직접 발표한 자료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중국의 최저시급이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대체 어디선 볼 수 있는 자료인가요? 외국인 학생은 냉철하고 분노한 표정으로 중국인 교수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일침을 날렸고 이 말을 듣자마자 중국 교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발언에 중국 교수는 몸까지 덜덜 떨며 토론회를 거부하는 모습마저 나타났습니다. 방금 중국 교수님이 주장하신 모든 의견들은 하나같이 근거 자료가 없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중국의 최저시급이 5만 원이라는 주장은 중국이 정확히 미국보다 3배 이상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주장인데 이미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짓 주장에 불과하죠. 대체 그렇게까지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중국을 올려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저처럼 한국의 학교로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에게는 한국이 왜 선진국이고 경제 부유 국가인지 그 이유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한국은 굉장히 안정적인 부유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상황이 전혀 반대이죠. 오히려 중국 교수님이 주장하신 모든 의견들을 반대로 중국에게 적용한다면 옳은 말이 되는 것이 정말 웃깁니다. 국방력에 대해서도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유럽 주요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최신 무기나 국방 무기 기술력을 수출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은 지난 23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방무기 수출력을 미국 다음으로 기록했죠. 이는 사실상 미국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 유일한 국방 선진국이 한국이라고 보면 될 정도의 수치입니다. 특히나 최근 한국이 직접 개발해서 공개한 현무 5 탄도 미사일은 그 크기와 질량에서 세계 최대 무게를 기록했고 이는 정말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바로 앞에 북한과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에 그만큼 실전적이고 현실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들이 직접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국방 무기 진가를 알아본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미 20년도부터 무기 수출 계약을 장기적으로 한국과 체결하며 한국과의 국방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재 중국은 국방력 부분과 경제 부분에서 아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인들 대부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했지만 글쎄요, 현재 중국 30대의 평균 월급은 80만 원 수준인데 이 정도라면 오토바이도 사치로 느껴질 정도의 경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균 30대의 월급이 300만 원을 넘어가며 외제차를 몰더라도 큰 무리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대중교통 부분에서도 한국이 중국보다 더욱 월등한 시스템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중국 교수님께서는 중국의 대중교통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고 했지만 현재 중국은 수도인 베이징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위성도시들에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마비되어 버린 지 오래거든요. 대부분의 중국 위성도시 예산은 빚으로 가득하고 중국인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욱 크게 내며 극도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중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더라도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가난 국가 과정에 돌입해버렸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교수님께서도 그런 중국의 처참한 현실을 깨닫고 미래를 위해 지금 버밍엄 대학교의 토론회에 참석하신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저희 토론회에 참석하신 겁니까? 그 어떤 쪽이든 중국인들의 세뇌는 정말 불편하네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과 한국의 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굳이 중국인들의 비하 공격이 널리 알려지더라도 반응하지 않아요. 실제로 중국은 20년도부터 꾸준하게 한국의 고유 문화나 경제적 부유함, 심지어는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마저 원래 중국의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브랜드의 위상을 거의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2년도부터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수는 급격히 치솟았고 그들 중 90%는 또 다시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며 한국이 자신들이 방문했던 나라 중 가장 선진국이라는 설문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재의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시각의 세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부유하고 효율적인 삶이 뭔지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단한 국가라는 말이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실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특별함을 모르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중국과는 전혀 다른 진실한 선진국이라는 증거인데요. 한국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을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극단적으로 발전된 사례가 바로 한국의 국방 무기 능력이죠. 실제로 한국은 약 20년 전만 하더라도 국방 무기 능력이 거의 없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군사 이점과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인들만의 똑똑한 두뇌를 이용해 그들만의 군사무기를 조용히 개발해왔죠. 그들은 신형 탱크부터 전투기, 심지어 이제는 탄도 미사일의 발전으로까지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미국마저 한국의 초대형 탄도 미사일인 현무5의 기술력을 극도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태에서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누가 승리할까요? 다른 나라의 개입 없이 개인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사무기만을 사용한다면 별다른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필요도 없이 한국의 압승일 것입니다. 아까 중국 교수님께서 주장하셨다시피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방력 장점은 그저 인구수가 많다는 것. 이 때문에 국방병력이 많다는 것이 전부이죠. 하지만 최첨단 디지털 현대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굳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F-35A 전투기나 현무5를 이용해 지상과 공중을 모두 장악하며 손쉽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군사무기 기술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중국은 탱크의 포탄마저 구매할 돈이 없어서 대규모 훈련이 있을 때마다 포탄을 직접 발포하지 않는 탱크로 어처구니 없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하고 있죠. 한국의 국방 무기 능력을 깎아내리면서 중국을 올려치게 할 시간에 중국의 현실이나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발전하는 것이 어떨까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이제 전 세계 트렌드의 흐름이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까지 한국으로의 이민을 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의 한국은 전 세계인들이 원하는 부유 국가이자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안전하면서도 군사적으로 매우 뛰어난 나라라는 말이죠. 교수님이야말로 제 말에 다른 반박이 있다면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발언을 해보세요. 딱 10분의 시간만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어차피 교수님께서 자료를 조작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외국인 학생은 조곤조곤한 말투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중국 교수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말았고 외국인 학생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 교수는 급하게 토론회의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특히나 중국 교수는 많이 당황한 것인지 땀까지 삐질삐질 흘리며 저 외국인 학생은 한국에게 돈을 받고 그저 한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조리 있게 말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다급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고 외국인 학생의 일목요연한 발언들에는 그 어떠한 주장과 변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토론회를 구경하고 있던 다른 학생들은 중국 교수에게 지금 당장 토론회를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기까지 이르렀고 중국 교수는 저건 전부 거짓말이라는 말만을 반복하며 급히 토론회장을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분 전만 하더라도 극도로 한국을 깎아내리며 당당하던 중국 교수였지만 어째서인지 외국인 학생이 직접 토론회의 화면으로 자료를 보여주면서 반박을 해버리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짓말쟁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중국 교수의 태도뿐만 아니라 토론회장에 있던 모든 중국 학생들의 태도가 의아했는데요. 실제로 토론회장에 있던 중국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은 그저 한국을 경험하기만 한 한국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발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했고 저 학생이 중국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더라면 이런 말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직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토론회실에 있던 또 다른 중국 학생이 이상한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학생은 현재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기에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군사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중국 주권 영역 안에 있다는 당황스러운 주장과 함께 한국이 만약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단 하루 만에 경제를 몰락시켜 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회장에 있던 대부분의 중국 학생들은 해당 학생의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는 눈치였고 저는 바로 그때 중국인들의 세뇌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시던 저희 교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말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들을 향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이유를 단 한 가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보라고 했지만 중국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묵묵부답 당황스러운 표정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발언에 중국 학생들은 전부 불이 나게 강의실을 뛰쳐나가고 말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중국의 잔인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지자 이제는 자신들을 완벽하게 뛰어넘어버린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의 처참한 가난국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에 중국인 교수와 학생들처럼 대학 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의 주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중국인들의 실체를 알고 한국을 그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죠. 한국은 앞으로 약 100년의 시대를 책임질 새로운 디지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물론 한국인들만이 보유하고 보여주고 있는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인 생활 인프라는 범죄의 위험성마저 없어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죠. 중국인들에게는 더더욱 분노가 차오를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중국 학생들처럼 한국이 어차피 발전을 해봐야 중국의 속국이니 그것은 전부 소용없다는 식으로 교묘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 현재의 중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또 한국을 속국으로 보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중국은 그저 그런 1차 생산품만 생산하는 단순한 국가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국가적 차이를 비교하며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이겨내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탐구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중국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때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에 큰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조차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한국을 깎아내려봐야 한국은 굳건한 국가적 브랜드를 유지하는 선진국임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말이죠. 여기 중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교수가 서로를 노려보며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 학생은 뜬금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이더니 한국인들은 90%의 사람들이 휴대폰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대체 왜 한국이 선진국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외국인 교수의 한마디에 강의실의 학생들은 모두 중국인 학생을 노려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의 파리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위스라고 합니다. 다른 평범한 학생들과 달리 경제학 학사 과정을 준비 중인 저는 얼마 전부터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도표를 만들기 시작했고 조금 더 현실적인 자료 조사를 위해
시간을 두고 다양한 나라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체크하는 일종의 과제 겸 여행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제가 그 중에서도 눈여겨봤던 나라들은 바로 한국과 중국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학과였던 중국 학생들은 제가 경제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자 한국은 90%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탈 돈도 없는 가난한 후진국의 사람들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한국 노숙자들에게 뺏길 것이라며 한국 방문을 절대적으로 말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터넷의 정보를 찾다 보니 한국은 이미 중국을 추월한 경제 선진국인 것도 모자라 한국만의 독특하고도 부유한 거주 방식인 아파트는 그 내부에 수영장과 헬스장, 심지어는 뷰가 좋은 카페마저 있을 정도로 부유해 보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실체를 비교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특이하게도 저희 교수님의 주관하에 진행되는 강의이기는 했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을 직접 초청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공유하는 일종의 현장 참여 강의와 다름이 없었고 평소 한국과 중국의 경제 실체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영상 촬영용 캠코더까지 준비해 강의에 참석했는데요. 5분 뒤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교수님께서는 유럽권의 나라들도 분명한 경제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디지털 산업 경제 상황에서는 오직 한국만이 새로운 경제 롤모델 국가로 선정되어야 한다며 저의 자료조사와 비슷하게 한국의 거주 방식인 아파트와 그들에게만 평범한 부유한 삶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의 경우 다른 나라들이 극도로 부유해야 할 수 있는 부유국 도시 인프라에 가깝다며 학생들에게 꼭 한 번은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고 직접 교수님의 자료화면으로 마주한 한국의 도심 인프라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한국의 부유한 인프라와 아파트라는 거주 방식에 빠져있던 그때 한 중국 학생이 대뜸 손도 들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강의의 중단을 요청해왔습니다. 중국 학생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옆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한국은 90%의 사람들이 휴대폰도 없는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인데 대체 왜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교수님을 보며 씩씩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살짝 당황한 눈치기는 하셨지만 중국 현지인의 생각을 들어보자며 그 학생에게 약 20분 정도의 발언권을 승인했고 중국 학생은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신나서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생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강의실에 있던 다른 국가의 학생들은 저 중국인은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같은데라며 중국 학생의 발언이 한국을 전혀 모르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 같다는 웅성거림의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부 경제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아닌가요? 이미 한국에 세뇌되어 버린 교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가난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당신들의 태도가 저는 너무나 웃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국의 경제 현실을 알려드리죠. 많은 학생들이 요즘 한국과 중국의 경제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더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다는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애초부터 중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나요?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빠른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 시스템은 전부 중국의 세금 지원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들이에요. 즉 지금의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빌붙는 모기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죠. 정말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학생들이 있나요? 한국 여행에 대해 처음 검색해보면 한국은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글은 물론 한국의 도심 인프라가 자연과 빌딩이 너무나 조화롭게 되어 있어 부유하고도 신비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추천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수도 서울은 정말 국지적인 형태로 그런 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 진실을 알려면 절대 그 부분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은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한국이 부유하다는 세뇌를 당한 것처럼 글로벌을 타겟으로 하는 이미지 메이킹에 미쳐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길거리에 화장실과 은행조차 없고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걸어가거나 경운기를 타고 이동하는 명백한 가난 국가인 것이 현실입니다. 경운기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건 한국의 완전한 낙후 지역에서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경운기로 택배를 배달하고 이동을 하는 수준 낮은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들은 그럼 뭐냐고요? 그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대부분은 중국인이거나 오직 자동차 타는 것에만 인생의 대출을 끌어다 쓴
가난한 한국인들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경제학과 교수라는 교수님께서는 지금 한국의 거주 방식인 아파트를 극찬하며 그들이 새로운 부의 시대를 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더 생활 인프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한국은 아파트 내부 즉 집 내부에 화장실조차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거주하기 위한 집이 아니죠.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는 보여주기식 인생을 위해 집 내부의 화장실을 없애면서까지 겉만 번지르르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아파트 내부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전기와 가스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아파트가 전부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우리는 중국으로 해외 취업을 오는 한국인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됩니다. 한국이 정말 부유하고 독자적으로 부유한 생활이 가능한 국가였다면 한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해외 취업을 왜 올까요? 중국보다 부유한 국가가 한국인데 굳이 올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1년마다 한국의 고학력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으로 와서 해외 취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집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가스와 전기가 공급되는 주택을 너무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중국의 임금이 한국보다 약 4배 정도 높다는 사실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 20대들이 첫 취업을 하면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을 학력 졸업에 날렸지만 그 결과는 결국 50만 원을 버는 중국 최하층민의 삶과 다름이 없죠.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국가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 길거리 환경미화원도 약 6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중국과 한국의 경제지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하다는 비상식적인 의견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을 발견할 때마다 국가가 지정해 놓은 한국에서 그나마 부유한 아파트로 데려가서 그 집을 보여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외국인과 함께 가면 버스와 지하철의 무료화는 물론 다양한 금전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향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누릴 수 있고 만약 내가 이민을 온다면 이 부유한 삶은 너의 것이 된다고 말을 하죠. 즉 한국으로 이민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한국인들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거짓 정책에 쏘가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금의 경제 강의에 참석해 한국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완전한 부유국가 중국은 어떨까요? 저희 중국인들은 평균 월급이 400만 원 이상이며 대중교통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 길거리에는 자동차들이 깔려 있고 주인이라는 개념조차 없어 모두가 공동 시스템으로 차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건 특히나 모두가 부유한 중국이기에 가능한 중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죠. 즉 중국을 처음 오는 외국인들이라도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타고 무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면 되는데 주유소에서도 아마 돈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저희 중국인들은 너무나 부유해서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베풀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부유한 중국에서의 자유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들이 제 말을 믿지 않고 한국으로 간다면 단 하루 만에 모든 돈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한 중국과 달리 한국인들은 90%의 사람들이 집도 없고 차도 없어서 돈이 많아 보이는 외국인만 보면 돈을 훔쳐가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거든요. 제 말이 믿기 어려우면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한국의 영상들을 검색해 보세요. 한국인들은 지금 90%의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유튜브에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생활은 상위 10%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에게도 이와 관련하여 강의 내용의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중국인들의 세금 지원 정책이 없으면 굶어 죽는 나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해주시길 바래요. 저는 진실을 알렸습니다. 중국 학생은 거의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을 깎아내리더니 그것도 모자라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도시 인프라 또한 중국인들의 세금 정책 지원으로 전부 일군 것이라며 자신의 고향 중국을 극찬하기 바빴어요. 심지어 중국 학생은 말을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옆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견의 동의를 구하면서까지 한국이 가난하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호응을 유도했고 심지어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거주 방식인 아파트는
국가 자체적으로 보여주기식 홍보를 위한 홍보물이라는 기괴한 주장마저 하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의 학생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학생의 발언들은 대부분 정말 상식적인 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발언들에 불과했고, 그것도 모자라 중국에서는 모두가 부유해서 길거리에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들으면서도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한국의 지금 경제순위 또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교수님에게 계속해서 강의정정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시던 교수님께서는 강의실의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그 중국 학생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을 바라보며 단 한 문장을 내뱉으셨고, 중국 학생은 교수님의 일침 질문에 말을 얼버무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 당신의 휴대폰을 지금 꺼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학생들도 추가로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아마 중국 학생은 중국산 휴대폰,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의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폰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중국산 휴대폰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죠.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의 학생들은 저마다의 휴대폰을 꺼내 강의실 책상 위에 올려놨고, 역시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가의 한국산 휴대폰을 사용. 이와 반대로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중국과 한국의 진실한 경제지표라고 했고,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으나 중국인 학생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발언에 중국 학생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만약 중국이 정말 부유한 국가였다면 많은 학생들이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유함의 척도 또한 브랜드 마케팅의 적합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한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누구도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격 또한 한국산 휴대폰이 더욱 비싼데 말이죠. 학생이 정말 부유한 국가의 사람이었다면 한국산 휴대폰을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가난함을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물론 굳이 이런 현재 상황을 살펴보지 않아도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한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부유한 삶이 너무나 평범하게 여겨지고 있어 그것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중국 학생은 아까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50만 원이라고 했나요? 안타깝지만 그 금액은 지금 한국에서 약 일주일 정도의 아르바이트만 하면 얻을 수 있는 평범한 돈입니다. 즉 아무런 학업 조건과 경제적 능력 없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만 해도 중국의 고임금자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국 학생의 대부분 발언들은 정말 단 하나의 지식인이라고는 여겨질 수 없는 거짓 발언들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은 너무나 부유해서 길거리에서 자동차를 공유하고 탄다고요?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절도를 추천하며 살아갈까요? 그건 엄연한 절도입니다. 그런데 중국 학생에게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 중국이 너무 부유해서 차를 공유하는구나라는 미친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지금 중국에서 생활하는 20대들의 첫 취업 월급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도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 200만 원 이상의 돈은 그 누구라도 벌 수 있습니다. 20만 원과 200만 원, 중국에서는 대학교조차 거금을 들여 마친 취업 월급이지만 이미 한국과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네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국 학생은 특히나 지금 한국의 최저시급은 1만 원을 넘어 이제는 1만 5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은 거의 10년이 넘게 2천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현재의 중국은 아무런 경제 발전도 없이 그저 국가 자체가 너무나 가난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자동차에 대한 중국 학생의 의견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인터넷 정보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동차를 보유한 인구가 약 40%, 한국은 88% 즉 90%에 육박하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은 한 가구당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가 대부분이며 이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 지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 여기에 자식들의 자동차 보유 수량까지 더해지면 중국은 따라올 수조차 없는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 자동차 보유가 40%밖에 되지 않으며 이 지표의 대부분은 한 가구당 한 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학생의 주장과 다르게 중국은 부유한 것이 아닌 극도의 가난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주장을 그렇게나 당당하게 하다니 경제학 교수로서 당신이 어떻게 대학생의 지식을 가졌는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심지어 한국에서만 평범한 주거 방식인 아파트는 한국인들에게만 평범한 것이지 학생처럼 가난한 중국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지금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방식이 아니에요. 아파트 내부의 헬스장과 수영장 심지어는 음악을 연습할 수 있는 음악실까지 너무나 평범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제는 아파트 내부에서 매일매일 식당업체가 해주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호텔 서비스도 갖추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부유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한국에 가더라도 이런 한국인들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죠. 중국에서 아무리 돈을 모아봐야 한국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거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 이 차이야말로 지금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격차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중국 학생들은 끝도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며 한국이 원래부터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그들의 부유한 경제력은 곧 중국이 만들어줬다는 이상한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더군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만약 한국이 정말 중국의 속국이라면 왜 중국은 한국보다 가난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증거조차 없죠. 만약 지금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속국 아닐까요? 경제적 부유함은 단순 지표로 10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중국의 대기업 인원들과 고학력자들은 약 20년도부터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비자 조건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중국 학생은 또 다시 한국의 고학력자들은 중국으로 가서 글로벌 취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대체 왜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23년 인천공항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위해 방문한 고학력자 중국인들은 90만 명 이상에 육박했고 이는 역대급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중국은 국가 경제가 멸망해 고연봉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증거이며 미래 먹거리 또한 한국이 더 많다는 증거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에서는 다가오는 겨울에 난방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지 않았나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획기적인 도시 인프라 개발 시스템으로 각 가구에 도시 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진작에 완성해 놨었는데 중국은 전혀 아니죠. 당신들은 아직도 연탄과 기름 보일러를 쓰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렇기에 겨울이 되면 중국에서는 동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 부유한 국가였다면 이런 피해자들이 나왔을 이유가 없겠죠. 학생이 직접 말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겨울 난방을 할 때 한국처럼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저 전기로 만든 온열기구를 사용하거나 연탄을 사용해서 집안에 난방을 하는 것이 전부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평범하고도 부유한 거주 방식인 아파트와 가난한 중국인들의 생활 방식 차이입니다. 주위에 한국을 방문해 본 학생들이 있다면 더 중국인 학생에게 한국의 진실을 좀 말해주세요. 그녀는 아직도 현실을 믿지 않고 화가 난 표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학생이나 지금 당장 유튜브에 한국의 아파트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부유함과 중국의 가난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해버렸고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 학생은 몸까지 덜덜 떨며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강의실의 분위기는 중국 학생을 향해 빨리 강의실을 나가달라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고 중국 학생 옆에 있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가 강의실을 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주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중국 학생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뜬금없이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한 국가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국인들은 잘 씻지 않아서 전 세계인들에게 민폐가 아니냐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수님께서는 푹하고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저희 파리대학교에서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인 학생들은 청결에 꼭 신경을 써달라는 안건까지 나왔던 전적이 있었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위생관념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학생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인들이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잘 씻고 다니지 않으면 같은 아시아계인 중국인들에게 먹칠을 하고 다니는 것이라며 끝까지 듣기 싫은 목소리로 억지 주장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교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 중국 학생을 완전히 참교육시켜버리고 말았는데요. 학생은 이곳 파리대학교의 재학생이 아니군요.
저희 학교에서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중국 학생들은 청결에 신경을 써달라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 학생들은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감거나 길거리 화장실 행동을 하며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마저도 그 나라의 국가 부유함과 연결이 되는데요. 부유한 나라라면 그만큼 시민의식과 인격적 성장이 같이 따라오지만 중국은 언제부터인가 국가가 경제위기 수준으로 주저앉으며 중국인들의 위생관념이나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거의 소멸되고 말았죠. 지금 중국 학생의 모습을 보세요. 당신은 오늘 머리를 감고 이곳 강의실에 나타난 것인가요? 실제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몇몇 중국인들은 검소해서 물값을 아끼고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씻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당황스러운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인들은 모르는 처참한 중국의 현실이죠. 중국이 얼마나 국가가 가난하면 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지금 한국은 수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을 뿐 아니라 수도세도 상당히 저렴해서 한국인들에게는 사우나와 목욕탕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화인데요. 중국 학생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강의실의 학생들을 향해 한국에 대해 비하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던지 아니면 강의실을 나가주세요. 하지만 어차피 당신이 굳이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학생을 강의에서 제외시킬 것이며 올바른 한국의 부유한 경제문화와 상식을 이곳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래 시대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선진국 잠재력과 인프라를 알아야 하니까 말이죠.